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5.18과 여순 사건, 군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에 굵직한 현안 법안이 제정된 점은 이번 국회의 성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아쉬웠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16대 국회 이후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법률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역 수건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달빛철도 건설법, 에너지 우수 인재의 요람, 한국에너지공대 관련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육성 법안은 표류 끝에 사라지게 됐지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법안이 제정된 점은 성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상당히 공부하는 국회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었고 입법도 특히 광주 지역 입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진영의 논리가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광주 936건, 전남 934건, 광주는 민영배 의원 325건을 비롯해 이병훈, 송갑석, 조호섭 의원 순으로, 전남은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의원 순으로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비율은 광주 28.9%, 전남 33.4%로 발의 건수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 50%를 넘긴 경우는 광주 이형석, 전남 주철현 의원 등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겁니다.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좀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대립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됨으로써 4년 전 집권 여당의 바람을 앞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남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집 문을 부숴놓고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광주지법 집행관실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가 확인됐는데도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한 걸로 보인다며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던 파편 등 무언가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광주에서만 이런 사고가 1년에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게 운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덜컹 기울고 자동차 뒤쪽에서는 알 수 없는 물체가 튀어나갑니다. 지난 14일 63살 김경자 씨가 운전하던 차량 타이어에 도로에 있던 물체가 박혔다가 빠지면서 휘청이는 영상입니다. 차가 그냥 턱턱턱턱턱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엄청. 앞을 이렇게 공기압을 보니까 공기압이 0으로 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났고 타이어 앞뒤쪽도 부서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하는 김 씨 가족은 도로관리 주체인 제2순환도로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의 낙하물을 모두 관리할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전 중 파편 등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도 도로 주행 중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보시는 것처럼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한 달 전 순환 도로를 달리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유리가 파손된 겁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위모 씨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하려 했지만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저한테 할증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참 부당한 거죠. 이렇게 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돌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광주에서만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찾으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인적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인데 법원도 관련 분쟁에 대해 지자체나 도로관리주체가 24시간 도로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관리청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 판례에서도 낙하물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상을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이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가해 차량을 찾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시가 정부에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 미래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본래 내연기관차 중심의 제조업체지만 미래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은 울산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저희 자체로 값비싼 시험 장비를 구축하기가 힘드니까 정부나 투자기관에서 그런 시험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제조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합니다. 광주시가 이들 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빅그린 산업단지에 미래차 핵심 부품의 성능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시설을 짓기 위해선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의 문제여서 이런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은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추진되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또 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R&D나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경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과도 연계해 미래차 산업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나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어렵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건 체육 인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꿈을 키웠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바퀴가 달린 스키 장비를 챙겨듭니다. 이내 장비를 착용하고 한 줄로 서서 운동장을 돕니다. 별도의 연습 공간이 없지만 묵묵히 연습에 매진하는 학생들. 스키에서도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선수들입니다. 힘들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피니쉬에 들어오면 쾌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나마 올해 처음 전남 지역에 고등학교 스키팀이 생겼지만 대학부나 일반부에는 없습니다. 진로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좀 뭐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실업팀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른 종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부와 대학 일반부 선수 비율은 3대 1로 들어갈 문은 좁고 스키와 승마 등 4개 종목은 대학 일반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수 수급이 잘 된다는 소리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대회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이바지를 해요. 전남도는 체육팀 창단에만 8억 원가량 드는 등 재정 부담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도와 시군, 대학 등에서 18개 팀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도 팀 창단을 꾸준히 늘려나가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을 계속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체육 인재 양성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갯벌에서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어업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이 같은 낙지 맨손잡이 전통을 잇기 위한 갯벌 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라는 독특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숨겨졌던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긴 장화를 신고 잡은 낙지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과 가래삽을 든 낙지잡이 장인들이 하나둘씩 갯벌로 들어갑니다. 삽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만 낙지를 잡는 경력 45년의 장인은 낙지 숨구멍을 발견하고 어김없이 큰 낙지를 잡아냅니다. 또 다른 장인은 가래삽으로 갯벌을 빠르게 파내고 낙지를 건져 올립니다. 해서 해보니까 우리 뻘땅하고 틀려가지고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대로 재밌네요. 신안군이 주최하는 갯벌 낙지 맨손호흡 장인 선발대회는 지난 2019년 첫 대회가 열린 뒤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하다 올해 2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중요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낙지잡이 어업의 전승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최한 대회입니다. 신안군의 전통 어업기술을 위해 우리 군은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 5명이 참가한 낙지잡이 장인 선발대회는 1시간 동안 잡은 낙지와 맨손이냐 가래삽을 쓰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맨손으로만 26마리를 잡아낸 도초도 출신 김행규 씨가 2번째 대회 장인으로 선발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도 낙지가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오늘 와서 또 1등해서 감사하고요. 낙지잡이 장인에게는 2년 동안 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낙지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시가 일주일 만에 무안군을 다시 방문해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2차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내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 광주시 군공항 이전 본부 직원 등 공무원 30여 명이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에 나서고 공항 이전 찬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